네, 안녕하세요. 2023년 한영고등학교 내신을 담당하게 된 최선화학원 한영고 대표 강사 김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님과 함께 2023년 한영고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한영고등학교의 내신 경향을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의 저 전체적인 설명의 흐름을 좀 보시면 첫 번째는 학교별 기출 경향, 한영고 기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영고 기출 킬러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비 전략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내신 시간표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DIB의 전체적인 내신 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영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송파 지역의 타 학교 대비 두 배의 방대한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 그래서 학생들이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관리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법이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학교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설명회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영고는 첫 번째 방대한 시험 범위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 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모의고사나 아니면 독해 부교재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의고사가 한 회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네 회가 들어가요. 근데 네 회라는 게 여기서 한 회당 10지문이 들어가서 총 거의 40지문이 들어간다. 그럼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거의 60지문 정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휘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시험 범위에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과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독해, 부교재, 그 다음에 어휘까지 전부 다 챙겨야 하는 학교가 한영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특징은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때는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돼요. 그래서 서술형이 거의 등급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한여고 특징을 보시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학교라서 어법 변형, 그다음에 어휘 변형, 그다음에 추가 지문을 연계해서 본문에서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 지문이 새롭게 들어와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간 지문이 연계돼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말 뜻에 맞게 어휘를 배열하여 영작하라. 혹은 어법에 맞게 어휘 형태를 변형하여 골라쓰기를 해라. 그리고 추가 지문을 독해 후에 얘는 이제 애초에 범위에 안 들어가는 지문이었는데 그 지문이 추가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의 지문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영작해야 되는 서술형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킬러 문제의 유형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신 대비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냐? 방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법과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철저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어휘 같은 경우에는 동반이어 및 그다음에 영영 뜻까지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지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범위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통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회독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추가 지문의 변형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한영고등학교는 평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영어 실력이 높아야지 그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온다는 점, 이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역별 출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요. 1학기, 2학기 모두 빨간색 부분이 가장 높죠. 얘가 뭐냐면 독해 부교재의 범위예요. 그래서 1학기 기말 때는 아예 모의고사 대신에 독해 부교재에서 전체 다 출제가 됐을 정도로 독해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40지문 합쳐서 거의 60지문이 나왔고 기말고사 때는 50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형별 킬러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부분을 포함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선지에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2개씩 출제가 되고요.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은 경우에 3개씩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얘가 2개가 틀렸다, 3개가 틀렸다가 아예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법이 어느 부분이 틀렸고 어느 부분이 맞는지를 인지하고 있으셔야 하고 그래서 문장별로 중요 어법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저랑 같이 그런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얘는 어휘 문제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요한 어휘, 동반 이어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해요. 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반이어가 출제가 됐는데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결국에 단어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이제 가장 까다로운 서술형이죠. A와 B를 둘 다 써야 되는데 조건을 맞춰서 써야 돼요.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보기만 보고 문제를 썼다가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안 되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 실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복 사용이 가능해서 어떤 단어가 중복돼서 사용되는지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가 한영고다. 저랑 같이 영작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을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맨 마지막에 추가 지문이 출제가 되고 그 기존의 지문과 복합해서 전체 문제를 풀 수 있는 서술형 문제였는데요. 애초에 문제 자체를 보시면 글을 읽고 연구계획서의 빈칸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이 지문을 외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특정 문장을 암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된 지문과 기존의 지문을 합쳐서 내가 독해를 한 이후에 직접 요약해서 영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맞춰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한다. 중학교 때 여러분이 했던 것과는 그 다음에 대비하는 그 시험 범위의 기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내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비 전략을 보시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해독을 통해서 암기를 하고 기출 변형 문제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결국 전체를 전부 다 암기하는 건 어렵고요. 변형 문제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약문, 빈칸, 어법, 어휘 변형 등을 연습하면서 제가 문제를 매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지문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위권이 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암기보다는 뭐 DYB 별문장 위주로 암기를 해서 이 지문의 내용이 어떤 거구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휘를 전체 다 암기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핵심 어휘 위주로 제목 찾기,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신 시간표를 보시면요. 우리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0시까지 2시간 30분씩 주 2회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선어학원의 내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내신 범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와 다르게 정말 훨씬 방대하고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 그다음에 부교재, 그다음 모의고사, 어떤 학교는 듣기도 들어가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 범위를 꼼꼼히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내가 좋은 성적, 내가 원하는 꼴을 얻기에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체 내신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수업을 통해서 전체 지문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회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뒤에 보여드릴 꼼꼼 분석본을 통해서 스스로 셀프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같은 우리 송파 지역의 다른 학교, 우리 학교와 같은 범위를 가진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를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치, 그다음에 뭐 경기 지역 문제까지 다 같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험 직전에 있는 우리가 파이널 수업이 있거든요. 파이널 수업. 그래서 그 파이널 수업에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전체 범위를 한 번 더 다 같이 복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영고 스타일의 문제를 제가 또 모의고사처럼 시뮬레이션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 이제 교재 전반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어휘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를 외우고 저랑 같이 구두 시험을 보면서 교과서, 그다음에 부교재 모의고사에서 중요 어휘를 저랑 같이 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경을 통해서 지문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저랑 같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어떤 어법이 중요하며, 어떤 어휘가 중요하며, 그리고 어떻게 변형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숙제로 제가 응용 문제를 여러분께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범위에 맞춰서 전체적인 응용 문제를 빈칸, 그 다음에 어법 어휘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순서까지 전부 다 여러분한테 숙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오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예상 문제 1차, 예상 문제 2차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실전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형까지 저랑 같이 대비를 하실 예정이고요. 어순배열 같은 경우에는 중요 문장을 중심으로, 전 문장이 아니라 중요 문장을 중심으로 내가 어느 정도 흐름을 외우고 있나, 인지를 하고 있나를 살펴보실 수 있는 연습용으로 제가 출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교과서 필기본 아까 말씀드린 꼼꼼 분석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여러분 학교 우리 한영구에 맞춰서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전부 다 필기본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씩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이제 수업을 하긴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수업 시간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제가 여기 이 전체 꼼꼼 분석본에다가 추가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 미니 사이즈로 드리고 있어요. 전체 다 칼라로 이제 뽑아서 드릴 예정이고요. 얘는 정말 인기가 너무 많은 자료여서 이제 도서실에서 이렇게 두고 다니면 학생들이 종종 이제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간수 잘 하시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니까요. 꼭 이걸로 셀프 복습을 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부교재도 전부 다 이제 필기본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적중 사례, 얘는 뭐냐면 저희 학원에서 제가 제공한 자료가 이제 시험에서 실제로 적중된 사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어휘에서도 그대로 적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예상에서도 적중이 됐다. 서술형 예상, 얘는 이제 필기본에서 적중이 된 사례, 그리고 또 넘어가면 듣기 변형. 우리는 이제 듣기가 나오진 않지만 듣기 변형까지 이제 예상 문제가 적중이 된 사례가 있어서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드린 자료로 학습을 하면서 이런 쾌감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고 많고 이렇게 긴 시험 범위를 어떻게 제가 관리를 해드릴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저희 DYB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수업을 녹화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에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뭐 시험 직전에 아니면은 뭐 밤에 나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카페에 들어가서 중 영상을 보시면서 혼자 24/7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플래너를 내가 스스로 짜야 하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7주차 또는 8주차에 맞춰서 전부 다 플래너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짜드리는 플래너에 맞춰서 여러분은 수업 듣고 그다음에 숙제만 하고 학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셀프로 이걸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체크만 해주시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얘는 이제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성적 우수자 명단인데요. 저의 바람은 우리 한영고 학생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한영고 김땡땡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길 바라는 게 저의 가장 큰 이번 연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아직도 수시가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큰 학교들이 많아요. 인서울 학교들 중에서. 그래서 수시를 나는 뭐 정시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 자체가 수능으로 가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만 믿고 저와 같이 이 단계를 밟으면서 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3월 21일 화요일에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